자, 두 번째 이제 결합의 극성 190페이지. 결합의 극성. 자, 좀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기 음성도라는 게 나와. 뭐라고? 전기 음성도. 자, 이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길 거 아니야. 왜?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쌍은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럴 때 원자 핵이 전자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느냐, 그걸 상대적인 세기로 표현해 놓은 게 전기 음성도야. 그러면 당연히 공유 결합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 18쪽 원소는 전기 음성도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무슨 세기? 상대적인 세기.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세기. 그럼 상대적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돼.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얼만큼 크고 얼만큼 작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준이 누구? 가장 센 친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장. 고선은? 아니지.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자,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얼마? 4.0. 4.0. 4.0으로 놓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정했는데, 자, 밑에 보면은 대표적인 전기 음성도들이 나와 있어요. 플루오린은 4.0, 산소 3.5, 질소 3.0, 탄소 2.5, 수소 2.1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0.5씩 줄어들다가 0.4 줄어드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라는 건 어떻게 하면 클까라는 거야. 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하면 크게 잡아 당길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자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크겠지. 그래야 더 세게 끌어당길 테니까. 두 번째는 무조건 많다고 큰 게 아니고 더 공유 전자쌍이 어때야 돼?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가 어때야지 돼? 작아야. 원자의 크기가 작아야 어떻게 된다? 공유 전자쌍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깝다.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 원자핵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건 유효핵전하.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 복습을 안 하면 기억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유효핵전하.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거 영상 올리면서 앞에 1단원부터 영상을 다시 다 올려줄게. 알겠지? 네. 제발 다시 봐. 알겠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 단톡에 쓸데없는 막 장난치지 말고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알겠어? 아니 그게 안 된다? 전화해. 그러면 내가 다시 수업 중에 못 받으면 다시 전화를 해줄 거 아니야. 그치? 카톡 보이스톡 하던가. 그래서 한 번 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했으면 그 내용들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완벽히 소화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설명한 내용들의 반은 소화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 번 다시 돌릴 때 조금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제발 부탁입니다. 꼭 복습하십시오. 이제 학교 방학 다 했지? 아직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언제? 화요일. 다음 주에? 다음 주 무슨 요일? 목요일? 아니야? 화요일? 니네는? 저 했어요. 그러면 방학했으니까 호연이는 오늘부터 가서 영상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 되고, 성현이는 화요일부터 차근차근 보면 되고, 지희랑 혜원이는 목요일부터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금요일 어때요? 금요일날 그럼 다 봐. 한 거의 20몇 시간 될 겁니다. 넷플릭스라 생각하고. 한 번에 다 봐요? 아니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나눠서 보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다 해야 돼. 왜냐면 오늘 이걸 하면서 내가 3단원을 가능하면 끝낼 생각이야.
전체 4개 단원 중에서 3단원까지 끝내면 이제 4단원 하나 남아. 오. 4단원은 그동안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많진 않아. 1단원에 있는 내용이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1단원 특히 더더욱 봐와야 되고 2, 3단원은 상대적으로 쉬운 단원이니까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봐두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자,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을 좀 보면 이거 주기성, 주기적 성질 2단원에 한번 나왔었어.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이랑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유효 핵전화까지 얘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주기가 같다라는 건 껍질수가 같다라는 얘기지. 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유효했잖아. 유효액전화가 커지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네. 됐지요? 네. 다음 같은 족에서는 세로줄이지. 아이고. 자, 같은 세로줄입니다.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져. 왜? 껍질이 많아.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공유 전자쌍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진다. 됐니? 네. 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지고 반대로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서 플루오린이 가장 크더라라는 거지. 왜? 18쪽은 없으니까. 그렇구나. 됐니? 야.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요거 글이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지? 수소랑 플루오린. 그럼 요 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럼 아까 선생님 지혜하고 손을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내가 당겼잖아. 내가 힘이 세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는 4.0이고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야. 누가 더 세? 물론. 플루오린 더 세니까 플루오린 쪽으로 이 공유 전자쌍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써. 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공유 전자쌍 이쪽으로 끌려간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 버리면 이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분명 공유는 했어. 공유는 했지만 조금 더 이득을 본 느낌이지. 왜? 공유 전자쌍을 또 자기 쪽으로 좀 끌고 왔으니까. 반면에 얘는 공유는 했지만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 플루오린은 약간 전자를 얻은 듯한 느낌이 되는 거지. 얘는 반대로 전자를 잃은 듯한 느낌이 되는 거고. 이온. 마치 이런 느낌. 엄마 아빠가 월급을 공유를 하는데 엄마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아빠는 왠지 불쌍해 보여. 월급을 벌어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얘는 겉에서 봤을 때 이 분자는 당연히 중성이지. 왜? 공유를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런데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니들은 알아. 우리 집의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용돈 달라 그럴 때쯤 가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돈을 주는가? 알잖아. 나는 모르잖아. 그치? 그거야.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는 우리가 뭐를 보면 알아? 이 전기음성도를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얘는 부분전화. 그러니까 부분전화라는 건 전체 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전기적인 비대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약하게 마이너스를, 얘는 약하게 뭐를? 플러스를 갖는다라는 거지. 8이에요, 저거? 아니야 이거 델타. 이렇게 써 델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쓰면 돼. 이렇게. 이거 델타야 델타. 써야 되고. 약하게. 나중에. 자, 그래서 요 위에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요쪽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된다?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 됐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볼게. 자, 같은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고 3주기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고 있지. 그다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지. 왜? 껍질 수가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됐지요?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유 결합이 아까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얘기를 했었어. 그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은 공유한 전자 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나와. 이건 또 뭔 소리야? 무극성 뭐가 없다? 극성이 없다. 이 극성이 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전화. 그럼 부분전화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이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면 돼? 똑같으면 돼. 맞니? 그러면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 네. 그럼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원소로 결합이 돼 있으면 전기음성도가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부분전화가 생기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극성 공유결합. 그럼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네.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지. 네. 한쪽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아니고 더 세니까. 그러면 부분 전하가 생겨서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전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친구가 무조건 뭐더라? 부분 음전하. 전기 음성도 작은 친구가 부분 양전하가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여기다 지금 NCl3라고 하는 녀석을 적어놨어. 자, 질소의 전기 음성도 얼마인지 찾아볼게. 아까 앞에 페이지. 일수. 3. 3.0. 염소의 전기 음성도 한번 찾아봅시다. 염소 못 찾아? 플로린 밑에 있잖아. 없어. 왜 없어? 플로린 밑에 있잖아. 3.0. 3.0. 질소도 3.0, 플로린 아니 저기 염소도 3.0이지. 그럼 전기 음성도가 어때? 없어. 같네, 똑같네. 그러면 이 친구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없어. 안 돼. 무조건 극성이야. 왜? 서로 다른 원소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전기 음성도가 같잖아요. 맞니? 네. 실제로 같은 건 아니야. 얘들은 앞에 나와 있는 3.0이라고 하는 그 값들은 반올림을 하거나 내리면서 소수점 아래쪽을 최소한으로 줄여준 거거든. 실제 질소하고 실제 염소의 전기 음성도는 둘 다 3.0으로 똑같지는 않아. 하나는 3.0보다 조금 뭐 예를 들어서 3.0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하나는 2.98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둘 다 3.0, 3.0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쓰는 것뿐이지 실제는 소수점 아래쪽은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려면 무조건 같은 원소, 다른 원소는 무조건 극성.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C2H4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름이 에텐이에요. 에텐.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C가 있고 HHHH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럼 보세요. 요 가운데 이중결합, 여긴 단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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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C하고 H, C하고 H, C하고 H, C하고 H는 극성 공유결합이지. 근데 여기 CC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하나의 분자 안에서도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공존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금 전까지 결합의 종류 세 가지를 얘기했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두 번째 금속 결합. 세 번째 공유 결합. 근데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하고 결합이니까 빼버려. 그럼 두 가지 남지. 이온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자, 결합한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공유된 전자쌍이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겠지. 작으면 덜 치우치겠지. 자, 그럼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아예 전자를 뺏어갈 수도 있어. 공유가 아니고. 그건 뭐겠어? 삑 뜯는 느낌. 그렇지. 그건 아예 이온 결합이야. 아까 내가 지희랑 이렇게 했는데 내가 힘이 너무 세. 확 당겼는데 팔이 푹푹 나왔어. 그럼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난 전자를 얻은 거잖아.
그럼 얘 잃었으니까 전자 잃었으니까 무슨 이온 돼? 양이요. 양이온이 돼. 나는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건 무슨 결합이야?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공유 결합이 돼.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공유 결합 중에서도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지. 뭐라고요? 무극성.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전자를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었으니까 이온 결합, 네.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네. 작으면 공유 결합. 근데 0이면 0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아. 무극성 공유 결합.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자 잠깐만, 차이가 없어.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극성 공유 결합. 공유는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아예 뺏어가 버려. 강탈. 그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차이의 기준이 바로 1.7입니다. 두 원소, 결합한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라고 보면 돼. 반면에 1.7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계산? 이거 보면 되겠지. 시험에 내줄까? 네. 안 내. 왜 안 돼요? 이걸 왜 줘? 주는구나. 안 줘. 안 준다고. 안 준다고? 차이가 몇인지 주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몇인지도 안 줘.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온 결합? 그러면 금속 양이온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금속 양이온이라는 게, 금속이라는 게 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녀석들 있잖아. 이런 게 금속이잖아.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온 결합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정의적으로 봤을 때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긴 한데 전기 음성도를 안 주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네. 개념은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고 1.7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이다. 극성 공유 결합이다야. 근데 문제에서 전기 음성도를 안 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근데 예외가 있어. 뭐든지 예외가 있잖아. 그렇지? 얘 어. 맨날 있어. 예외는 맨날 있어. 그렇지? 보통 선생님들은 못생겼는데 나는 잘생긴 것처럼 예외는 어디든 있어. 자, 플로리나 수소입니다. 차이원이 웃었어요. 못 먹었잖아. 콧방귀 낀 거 아니지? 자, HF 플로리나 수소는요, 수소가 2.1, 플로린이 4.0이야. 그럼 두 개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야? 1.9야. 그치? 네. 그러면 이온 결합이 돼야 되지. 네. 그런데 얘네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인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중요한 건 얘들이 금속 원소냐 비금속 원소냐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이온 결합은 애초에 정의가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니까. 자, 이 친구 아이오딘과 리튬은요. 리튬이 1.0, 아이오딘이 2.5니까 두 개 전기음성도 차이는 1.5입니다. 됐니? 그러면 1.7보다 작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잖아. 네. 아니야. 왜? 리튬이 금속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도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7에다가 세로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지나는 선이야.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1.7이거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요거 KI 요걸 여기 사이를 딱 긋고 여기가 1.7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온 결합. 그래서 선생님 이온이라고 써놨잖아.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공유 결합. 무슨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 그래서 극성이라고 써놓은 거고. 0인 건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플로리나 수소는 1.7보다 큰 곳에 위치하지. 네. 그 다음 아이오딘이나 리튬은 1.7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지. 맞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서 결합의 이온성과 결합의 공유성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아이오딘이나 리튬은 이온성이 50%보다 크잖아.
얘는 공유성이 50%보다 크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 이온의 결합의 이온성, 결합의 공유성은 아예 여러분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애초에. 알겠니? 그러니까 뭐로? 이걸로 보고 전기음성도로 차이로만 보고 얘하고 얘 두 개가 뭐구나? 예외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체크해야 돼.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극자, 쌍극자. 쌍 뭐야? 영어로 pair, 그치? pair. 쌍극자는 뭐야? 하나의 분자에서 이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이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그랬지? 그랬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을 기준으로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를 띄잖아, 그치? 이렇게 양쪽 끝이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갖고 있고 그 전하량은 어때? 얘가 잃은 만큼 얘가 얻었겠지? 같은 전하량과 반대 부호를 갖고 있어서 전기적인 부분적 전하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쌍극자라고 불러. 모르겠다. 다시 전기음성도에서 이 전자쌍이 지금 얘가 이쪽으로 끌려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겠지. 맞아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크기는 어떻다고? 절대값은 같다고. 왜? 내가 3만큼 잃은 것 같으면 얘는 3만큼 얻은 것 같을 거 아니야. 그 느낌이야. 근데 나는 플러스고 쟤는 마이너스고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부분적인 전하가 양쪽 끝에 대칭으로 위치를 하잖아. 쌍극자. 그래서 양 끝에 쌍극자. 됐지? 극성을 띠니까 쌍극자. 그렇게. 그래서 이 분자 내에서 이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서 양쪽으로 부분 전하를 이루는 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불러줘. 그때 그러면 그 쌍극자가 크기가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쌍극자 모멘트. 이 쌍극자 모멘트는 뮤라는 값으로 표현되는데 뮤는 전하량 곱하기 두 입자 사이의 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절대 안 나와. 왜요? 쌍극자 모멘트를 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가 없어. 왜요? 응. 계산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상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극성 공유결합은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이겠지. 왜? 쌍극자가 없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는 0은 아니고 이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크다라는 건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결합의 극성이 어떻더라 더 크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화살표가 바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 놓은 거야. 예. 공유전자쌍 오른쪽으로 이렇게. 왜?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얼마? 4. 3.0. 플로린이 4. 아직 못 수소는 2.1. 그러니까 얘는 2.1, 얘는 3.0이니까 누가 더 커? 염소가 더 커. 알겠습니까? 염소랑 숫소랑 싸우면 숫소가 당연히 더 수수. 숫소. 숫소. 염소. 암소 말고 숫소. 무슨 말이야? 원래 소가 더 세잖아, 염소보다는. 그치? 근데 거기에 심지어 숫소야. 숫소가 더 커야 되는데 작아. 왜? 너무 착해, 이 숫소. 아이씨, 농담도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시. 자, 그래서 볼게요. 자, H2O라고 하는 물은요, 산소가 얼마야? 3.5. 수소는 2.1. 누가 커? 3.5. 산소가 크지? 그러니까 결합한 요 요거 빼고 일단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지. 얘도 끌려가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디로 가겠어? 위쪽으로 가겠지. 오. 요 두 개 합쳐놓은 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합쳐놓은 걸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저거 밑에 두 개 안 쓰고 위에 하나 써도 된다고?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이걸 따로 써야 되고 요렇게 합친 값이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요 위쪽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다시요. 아이 참. 얘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위로 솟구칠 거 아니냐. 이 힘이.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에 합이 작용을 한다. 얘는 C가 2.5, 산소가 3.5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가운데서는 얼마야? 빵? 0이지. 그거야. 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당겨주면 어떻게 돼? 한껏 올라가겠지? 얘도 이 위쪽 수직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 친구는 무슨 구조? 비대칭. 비대칭 구조야. 왜? 선생님 누가 봐도 대칭인데요? 이렇게만 대칭이지 이렇게는 대칭이 아니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봐도 대칭이지. 오케이. 얘는 대칭 이렇게는 대칭인데 이렇게는 대칭이 아니지. 비대칭. 자, 이걸 찾아야 돼. 이 분자가 대칭 구조냐 비대칭 구조냐. 저거 그림 안 어떻게 나오죠? 알아? 그림은 나와. 나와요? 자, 그 그림을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까 얘기했었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아까 필기했었지. 얘는 단일결합 14족은 단일결합 4개나 아니면 단일결합 하나랑 삼중결합이나 이중결합 2개나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2개나 삼중결합이랑 단일결합이나 이런 거. 그지? 네. 넘어갈게.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도 아까 선생님이 공유결합하면서 설명을 했었어. 네.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리고 얘를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단일결합은 짝대기 하나, 이중결합은 짝대기 2개, 삼중결합은 짝대기 3개로 표현을 했었지.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불러. 짝대기로 나타내는 걸. 네. 이 구조식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위에 아래 여기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안 그려줘? 비공유 전자쌍.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안 그려줄까? 아니요. 아니야. 그려줘도 돼. 근데 안 그려주는겨. 귀찮은. 왜? 이거 그려주면 너무 쉽잖아. 니네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17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3개가 있더라. 왜? 하나밖에 결합 못하니까. 16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더라? 2개가 있더라. 15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더라? 1개 있더라. 얘는 없더라. 됐니?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식을 나타낼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나타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물론 나타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서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긴 해. 아까 그림으로 나왔었어. 자, 나트륨은 이렇게 하나 있지. 염소는 7개 있지. 네. 그럼 얘랑 얘가 결합을 할 때 나트륨이랑 염소에서 이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이렇게 주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얘는 그나마 하나 있던 거 잃은 거고 얘는 하나를 얻은 거지. 네. 그러니까 나트륨을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이온 같은 경우는. 알겠니? 네. 전자. 그럼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 얻었지. 그러니까 7개에다가 8개로 만들어주고 그 바깥쪽에 대괄호를 치고 그 바깥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죠. 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얘가 하나 줬다. 얘는 2개를 줬다. 이런 거야. 네. 알겠지? 얘는 여기에 하나 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다만 이 루이스 이 이온식은 구조식으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왜? 공유 결합이 아니니까. 주고받은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또 오늘 이단 다 끝내요. 요거 다 끝낼 거야. 드디어 이제 분자의 구조와 성질. 자,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 장난이 없어. 띵동 전자쌍입니다. 이 전자쌍은요, 전자는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야, 그치?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야. 그러면 이 전자와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해? 밀어내고. 밀어내려고 하겠지. 왜? 질투나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야. 뭐 나랑 눈싸움 하자고? 어쩌자고? 추워? 네. 추우면 히터 켜줄게. 네. 자, 그래서 뭐야? 누구지? 잠깐만. 자, 전자쌍끼리는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그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전자쌍은 무슨 전하기 때문에? 같은 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 장난감이죠. 그러면 전자쌍이 원자를 여기 이제 원자핵이 여기 있는 거야. 이 풍선을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있겠지. 180도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양 끝쪽에 위치를 하고 이 각도가 몇 도? 180도 밑에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럼 얘는 무슨 모양? 직선형. 그지? 직선형인 거야.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지? 이거. 그지? 그럼 몇 도? 120도지. 여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얘기하면 안 돼. 중심 원자핵으로부터 두 전자쌍 사이의 각도 요걸 얘기하는 거야. 120도. 맞니?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뭐야? 120도의 평면 삼각형. 굳이 얘기하자면 정삼각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근데 정삼각형은 아무 때나 못 붙여. 왜요? 어? 길이가 똑같은. 여기 결합된 게 같을 때만 붙일 수 있어. 같을 때만 붙일 수 있다고. 결합된 원소가. 왜냐면 결합된 원소가 서로 다르면 끌어당기는 힘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찌그러진다고. 그럴 때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삼각형 정도가 되겠지. 여기 결합된 원소들이 똑같은 원소였을 때는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그리고 120도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정삼각형 아니지. 그럼 이 각도도 찌그러져서 약 120도가 돼. 얼마나 친절해. 약자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 다음 4개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돼서 90도가 되면 더 멀어지지 않지 라고 보면 안 돼. 90도보다 더 멀리 있는 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마치 삼각대 마냥 밑에 3개 다리 있고 위에 이렇게 하나 결합할 수 있게끔. 그게 뭐야? 정사면체야. 공사면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그지? 왜?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여기 뒤에도 삼각형, 요 밑에도 삼각형. 정사면체가 된다고. 그리고 이때 요 각도는 몇 도? 109.5도. 109.5도. 됐습니까? 109.5도. 아니 이것도 약이 붙을 수도 있지.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 정사면체라고 불러줍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야?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전자쌍 뭐더라? 반발 원리더라. 이론인데. 됐죠? 별거 없어. 전자쌍 반발 원리는 최대한 멀리. 2개 있으면 이렇게 180도 직선형, 3개 있으면 이렇게 120도 삼각형, 4개 있으면 이렇게 정사면체 109.5도. 됐니? 네. 자, 이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자쌍이 아까 2가지가 있었잖아.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그치?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과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과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거야. 비공유가 제일 커. 공유는 제일 작아. 왜요? 왜 그럴까?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은 자 이렇게 내가 좀 이거는 내가 조금 애견인들에겐 조금 잔인할 수 있는 예시인데 편의상 시골에 가면 그 집 지키는 개들 있잖아. 싸나운 거 막 쉐파트 이런 거, 그렇지? 얘가 딱 이렇게 말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줄을 걸어놓잖아 보통은. 그러면 얘는 하나의 말뚝에 걸려 있어. 그럼 이 새끼는 사방을 360도를 지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 이건 비공유야. 하나에만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너무 싸나우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위협을 너무 가하니까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목줄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양쪽으로 2개를 걸어버려. 그러니까 목줄이 어떻게 양쪽에 공유돼 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이쪽 목줄 때문에 못 가. 못 가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목줄 사이에 요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즉 그걸 표현해놓은 게 바로 요 그림이야. 공유전자쌍이라는 건 2개의 원자핵 중간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좁다고. 반면에 비공유전자쌍은 어때? 자유로워. 그치?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끼리는 어떻게 돼? 좀 더 가 이 새끼야 하고 더 세게 밀 수 있는데 공유전자쌍끼리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반면에 공유가 가장 작고 공유랑 비공유는 중간 정도더라. 왜? 비공유가 하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비공 공공. 알겠지? 비공 공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뚜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 봐도 되고 내가 요거 필기한 거를 다시 볼 건데 두둥. 그거 자. 다 하면은 끝났네. 요거 하면 거의 끝나. 이거 하면 뒤에 한 10분 정도 5분 10분이면 끝나. 이거 다 하면. 자, 잘 보세요. 분자의 이제 구조. 즉 분자가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자, 그럼 뭐만 보면 돼? 중심 원자만 보면 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하나의 원자야. 그리고 내 주먹이 하나의 원자야. 그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게 중심 원자야?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중심 원자야? 아니야. 2개니까 누가 중심 원자가 돼도 상관없어. 뭐야? 그럼 이렇게 붙어 있어도 몇 도? 공유전자쌍 여기 있겠지 사이에. 180도. 무슨 모양? 직선 모양. 여기 붙어 있어도 여기 붙어 있어도 어디 붙어 있어도 2개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직선 모양이지. 그러니까 2개라는 건 이원자 분자를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 H2, 뭐 F2, HCl 이런 것들은 2개의 원자에 의해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럼 걔들은 어떻게 돼 있건 간에 몇 도? 180도의 직선형입니다. 그럼 그거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3개 이상을 보자라는 거야. 3개 이상을 보면 이거 뭐야? 이 꽃받침? 물, 아. H2O, HH랑 O. 그럼 얘는 보세요. 중심 원자가 누구냐? 오. 얼굴. 이거지. 양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를 봐야 된다.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 있어? 3개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 3개가 이렇게. 그럼 요게 질소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메테인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럼 중심 원자가 누군지 다 알겠지? 머리. 에이씨, 머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안돼요. 열정적으로 했더니 더워. 자, 중심 원자가 갖는 공유전자 쌍수가 몇 개인지, 비공유전자 쌍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 분자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자, 이중결합은 공유전자 쌍이 몇 개?
이중결합은 공유전자쌍 몇 쌍? 두쌍. 두 쌍. 삼중결합은 몇 쌍? 쌍. 세 쌍. 혜원아 몇 쌍? 이중결합은? 그렇지. 자, 이중결합은 두 쌍, 삼중결합은 세 쌍이야. 그럼 보세요. 공유전자쌍수가 이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그냥 한 개 취급해. 마치 한 쌍인 것처럼 취급하라고. 왜? 어차피 얘들은 두 개가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로 볼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냥 그 두 쌍은 세트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돼. 이중결합 하나, 삼중결합도 하나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 쌍수가 2개,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수가 0개인 친구들이 있어. 그럼 아까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 쌍 2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지. 맞지? 이거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비공유는 없으니까. 맞지? 무슨 형? 직선형. 평면 구조입니다. 직선은 당연히 평면 구조지. 네. 저 앞에 있는 건 구조. 평면 구조의 직선형이고 요게 몇 도? 180도. 180도. 그지? 그 얘가 바로 BeF2. 그 밑에 그려놨어.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여기에 플로린 붙어 있고 여기에 플로린 붙어 있을 때 2개. 그지? 그 다음 CO2. 이산화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럼 여기 2개랑 여기 2개 갖고 산소 여기 붙이고 산소 여기 붙였지? 근데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는 공유전자쌍은 몇 쌍? 두쌍. 4쌍이지. 이중결합이니까. 아. 근데 구조에서는 요거 하나로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개 연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2개 해가지고 총 공유전자쌍이 총 4쌍이야 실제로는. 근데 요쪽에 하나 하니까 그냥 2개로 봐버리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직선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단일결합, 여기는 삼중결합이 돼 있어. 그치? 그럼 총 공유전자쌍 몇 쌍? 두쌍. 아이 4쌍이라니까 왜 그려? 두쌍은 오래매요. 아니 그거는 구조를 할 때. 나는 지금 총 오케이. 실제 공유전자쌍은 4쌍이지만 여기 하나로 보는 거야. 3개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삼중결합도 하나로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것도 하나로 보고 여기도 하나로 보란 말이지. 그래서 2개, 공유전자쌍이 2개인 것처럼. 맞지? 왜? 얘들이 따로따로 다닐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발력은 요 안에선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 혜연이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형의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자 구조들은 거의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이 외의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요 정도로만 외워두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지금 플로리나 베릴륨, 이산화탄소, 사이아나수소 이렇게 3개를 들어준 겁니다. 네. 됐어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2개는 아직 좀 이따가 평면의 직선형 180도 설명 다 하고 씁시다. 써야 돼요? 왜냐면 책에는 이게 따로 나와 있거든. 근데 내가 한 번에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거는. 네. 그 다음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이 몇 개? 3개. 비공유전자쌍이 0개라면 이 구조, 자 아까 몇 도였어? 이렇게 이제 3개잖아. 그치? 그럼 무슨 모양이야? 정삼각형. 그치? 평면 구조야. 삼각형이면. 그치? 그래서 평면 구조의 정삼각형이고, 근데 정자에 선생님 뭐 해놨어? 바로. 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이 없을 수도 있어. 초코파이를 주면 정이 있는 거고. 정이라는 말이 되려면 결합하는 친구가 이렇게 3개가 똑같은 친구가 됐을 때만 정자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게 결합돼 있으면, 탄소에는 수소, 산소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정자 못 붙여. 그럼 그때는 요 앞에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삼각형. 약 120도라고 붙여주면 돼. 삼각형에 약 120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플로리나 붕소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었어.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었잖아. 플로린 결합되면은 3개가 결합되지. 그래서 아까 분자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얘들이 서로 반발력 때문에 12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플로린이 이렇게 3개가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거지. 정삼각형. 그리고 몇 도? 120도. 오마야?
자, 그리고 CH2O 아까 얘기했지 폼알데하이드 HCHO. 자, 얘는 탄소가 이중결합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있고 여기 수소에 단일결합하고 있어. 그럼 이중결합도 몇 개로 보라 그랬어? 하나. 하나. 실제 공유 전자쌍 수는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 몇 개? 4개. 네 쌍이야 실제로는. 근데 분자 구조를 볼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요렇게 얘는 무슨 삼각형이겠어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이등변이란 말 안 붙여도 돼. 우리 수학이 아니야. We are studying now in science. 맞나? 아무튼 now science study. 오케이? 알아만 들어. 수학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삼각형이라고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몇 도라고? 약 120도. 근데 가끔 요건 나오는데 얘가 이중결합이고 얘가 단일결합이잖아. 얘가 얘를 밀어내는 힘이 더 어때? 세겠지. 전자가 4개가 지금 두 쌍이니까 4개가 있는 거고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절로 꺼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122도. 산소하고 수소 사이는. 여기도 122도. 2도씩 얘들이 커졌으니까 여기가 4도 줄어들어서 여기는 116도가 되는 거지. 물론 요 각도 굳이 귀찮으니까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122도, 122도, 116도. 그냥 약 120도. 굉장히 왜 이래?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다음 4개 연계인 친구는 4개 연계는 자, 4개 연계가 되려면 14족이지. 14족. 그지?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 하나, 밑에 이렇게 3개. 그래서 무슨 모양? 정사면체. 정사면체. 맞습니까? 그러면 몇 도? 입체 구조지. 입체 구조의 정사면체고요. 몇 도? 109.5도입니다. 자, 탄소에 수소가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요거가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지만 요 각도는 사실 몇 도더라? 109.5도더라. 입체 구조로 이렇게 정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이렇게 염화 메테인 이런 친구는요. 결합된 게 H3개랑 Cl 하나요.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여기 사이랑 요 사이는 다르잖아. 그럼 한쪽이 좀 찌그러지지. 그러면 정사면체는 아니고 그냥 사면체야. 그러니까 여기도 정자 지금 선생님 가로쳐 놓은 이유가 그거야. 그럼 얘는 또 몇 도? 그렇지. 약 109.5도가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H가 떨어지고 여기 CL이 또 붙을 수 있어. 여기 떨어지고 또 CL 또 붙을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CL 또 붙을 수 있어. 그럼 CL이 4개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생기겠지. 이거는 결합한 게 다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정사면체 109.5도가 되는 거지. 약자가 지워지고. 결합한 원소들이 똑같으면 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정자를 붙여줄 수 있는 거고 요 친구나 요 친구처럼 다른 게 하나가 붙어있으면 약간 찌그러진다고. 정자를 지워주고 약자 각도 앞에는 약만 붙여주면 된다. 자, 그 다음 3개가 결합이 되고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누가 돼야 돼? 15족. 15족이 아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심 원자 질소인 친구들이 대표적인 친구지. 암모니아 볼게요, 이 친구.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전자쌍이 총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밑에 3개는 수소랑 결합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비어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밑에 피라미드 모양처럼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피라미드 모형도 사실은 사면체지. 사면체 아닌가? 피라미드가 아니구나. 여기 삼각대 삼각대 모양처럼 바뀌는 거야. 삼각대도 사면체잖아. 왜? 이거는 밖에 그림이 있어. 어딨냐? 요 그림. 요거.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원자는 결합되지 않고 전자쌍만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쌍은 우리가 모양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원자가 결합된 게 아니니까. 그럼 실제 얘의 원자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치? 맞니? 여기는 여기 점만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얘도 정사면체지. 사실은.
근데 얘를 정사면체라고 해버리면 얘네 둘이 어때? 헷갈리잖아. 둘 다 정사면체 모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사면체라고 불러주는데 대신 얘는 이렇게 불러. 삼각뿔이라고 불러. 사실 똑같은 모양인데 구분짓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개 한 개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개 한 개가 있으면 뭐구나? 삼각뿔이구나.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이런 암모니아 같은 친구. 그럼 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들을 더 세게 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돼? 아까 109.5도보다 조금 줄어들겠지. 2.5도 줄어들어. 그게 107도야. 그래서 입체 구조의 삼각뿔이고 107도.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또 플로리나 질소. 질소가 15족이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네. 그다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이번엔 2개씩 있는 거.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려면 몇 족? 16족. 16족.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개는 결합을 안 한 거잖아. 그치?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머리 위에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얘랑 얘는 결합을 안 했지. 그럼 요거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무슨 구조요? 평면 구조야. 평면. 평면이요? 평면이지.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전자가 있는 거니까. 전자는 어차피 무시된다고. 나한테만 속해 있는 거니까. 나는 원자들만 보면 돼. 그럼 내가 원자가 여기 있고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이잖아. 평면. 그래서 얘는 평면 구조인 거고 무슨 모양? 직선형이 아니고 굽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이고. 구분형이라고 해요? 어. 진짜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를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요 평면 안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평면 구조의 구분형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요 각도는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104.5도가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요 녀석 OH2O 그지? 요거 공유 전자쌍 하나 2개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 2개 그 다음에 OF2 여기도 2개 그치? 네. 요런 것들이 구분형이 되더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비공유 전자쌍 수는 15족인 경우는 하나 16족인 경우는 2개 17족인 경우는 3개. 근데 이것도 있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그냥 분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보면 이 친구. 자, 아이고 왜 이래? 어디 갔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몇 개? 네 쌍. 네 쌍, 그치? 그러면 전체 분자의 공유 전자쌍도 몇 쌍? 네 쌍.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0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근데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 원자 걸 물어보느냐, 전체 분자 걸 물어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네. 자, 요것만 하나 보고 얘기할게. 이게 아세트산의 구조인데요. 아세트산은 여기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 탄소 기준으로 산소, 수소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요 각도를 측정하려면 중심 원자가 요 탄소란 말이지. 탄소에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 결합이 되어 있지. 공유 결합이 4개면 비공유 결합 전자쌍은 몇 개? 무조건 빵개겠지? 그래 여기는 몇 도? 109.5도. 약 왜? 수소, 탄소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요 니은의 요 각도는 탄소가 하나, 둘, 3개 공유 결합 3개로 이루어져 있지. 사실은 4쌍인데 요건 하나로 보라 그랬으니까. 그럼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없어. 탄소는 최대 결합 4개 다 했으니까.
세개 연계니까 여기는 몇 도? 120도. 그지? 세개 연계니까. 그리고 여기 산소는 여기 각도는 산소니까 여기 비공유 전자쌍 2개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도? 104.5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